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에너지 홀로서기에 성공한 도시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모범을 보이는 도시도 아닙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이 사용한 전력은 44,256기가와트시. 이 중 서울에서 생산된 건 4,336기가와트시, 9.7%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눈부신 밤을 위해 비서울 지역의 땅을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채운다는 오명을 벗기엔 부족합니다. 그나마 서울에서 생산되는 얼마 안 되는 전력도 대부분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서울 전체 발전량의 약 87%는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을 통해 생산되는 건 지난해 기준 53기가와트시. 서울 전체 발전량의 1.2%, 서울이 사용하는 전력에 비하면 0.12% 정도입니다. 네, 영상에서 봤듯 서울의 전력 에너지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또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생산하는 전력 비율도 얼마 되지 않은데요.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지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갈 길이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수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대체로 10% 내외입니다. 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한정해서 본다면 서울이 사용하는 전력의 0.12%만 깨끗하게 생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서울처럼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가 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풍력의 경우 서울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초속 3m 이하로 너무 약하면 발전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서울은 평균 풍속이 초속 2.3m 정도입니다. 네. 소음도 크고요. 세계 다른 도시를 보면 태양광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할 수 있는 부지를 다 찾아서 하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도쿄는 2025년부터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했고, 프랑스는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기간을 3개월 이하로 단축시켜주는 인센티브를 같이 제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도시에서 태양광 설치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서울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만한 곳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서울시도 홈페이지에 햇빛 지도라는 명칭으로 태양광 발전량 모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태양광의 잠재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햇빛 지도에서 건물을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지붕과 옥상에 입사되는 태양에너지 잠재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차장이 새로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를 서울에 대입해서 서울에 있는 주차장 중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태양광의 경우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이 가능한 부지로 꼽히는데 공간의 소유 주체, 설치 편의성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차장은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은 이론적 잠재량하고 실제 경제적 잠재량의 갭이 주차장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그 건물들 사이에 고저 차이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쓸 수 없거나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그 구조안전진단 했을 때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큰 주차장들이 대부분 10개 정도가 공영이에요. 음영이나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크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이 뻥 뚫려 있고. 주차장 태양광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차들은 똑같이 주차하고 태양광 패널은 지붕처럼 위에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설치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차장은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전기차에는 물론 그늘이 필요한 일반 차에도 좋습니다. ESS나 그러니까 배터리 시설이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주차장에서 생산된 전기로 전기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구조물 아래에 주차를 하면 눈이나 비 그리고 태양열로부터 이 차가 보호되기 때문에
서울에는 탄천 공영주차장,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월드컵 공원 주차장 등 대형 주차장이 많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서울의 주차장 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의 총 면적은 44만 8,746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63개에 달하는 면적에서 연간 98기가와트시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한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237kWh였던 걸 고려하면 약 3만 4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울 곳곳에 작은 에너지 발전소가 생기는 셈이죠. 네, 서울 곳곳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 면적이 축구장 63개에 달한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3만 4천 가구가 무려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굳이 부지를 찾지 않아도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고 또 사실 이제 그늘망 역할도 톡톡히 해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인식 속에서 좀 숨어있는 공간이었죠. 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차장이라는 곳이 단순히 차량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생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탄소는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또 앞으로는 전기차처럼 실제로 전기를 사용해서 구동하는 자동차도 많이 보급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전력 생산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전환 도시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건물이 꼽힌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전력을 좀 이왕이면 환경 오염 없는 깨끗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좀 줄이자,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 역시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네. 독일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물에 재생 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국은 2025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모든 건물에 가스 보일러 설치를 금지합니다. 도심 건물의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죠. 서울로 돌아와서 보면요. 서울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건물 분야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에너지의 56%가 냉난방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냉난방을 하는데 적합한 재생에너지가 있는데요. 바로 지열입니다. 앞서 살펴본 태양광은 전력 생산에 좀 더 유리한 재생에너지라 냉난방에 쓰려면 전력을 열로 바꾸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반면 지열은 그 자체로 열에너지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죠. 이번에 서울시가 이 지열 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서울시가 세계적 수준의 지열에너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건물 냉난방에 278메가와트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는 지열에너지를 오는 2030년까지 1기가와트, 지금의 약 4배 수준으로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상황을 보면 건물에서 한 70%가량 탄소 배출이 되고 그중에서 약 55% 정도가 냉방, 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열 에너지인데 지열 설비는 열에 특화된 신재생 에너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울시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죠. 지열 냉난방은 약 15도 정도의 땅속 일정한 온도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땅속 열에너지를 건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고 여름엔 지상의 뜨거운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시원한 땅속으로 보내 식힙니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이 먼저 시작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아레나, 가락시장, 서울혁신파크 등 5대 권역별 시 주요 거점 사업에 지열 설비를 우선 도입합니다. 이 중 가락시장의 경우는 이미 가락물 지하에 관련 설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관이 지중 열교환기라고 땅속 200m에 320공이 있거든요. 땅속 온도가 15도로 일정하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거를 받는 거고 여름에는 차가운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올라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 그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 설비처럼 열교환을 해준 다음에 필요한데 냉방하고 난방을 공급해주는 설비입니다.
현재 가락시장은 냉난방의 30%가량을 지열로 공급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오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23메가와트의 지열 설비를 도입합니다. 지열은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력에너지로의 변환 없이 바로 열에너지 자체를 활용할 수 있어서 냉난방용으로는 운영비가 적게 들고 효율적입니다. 다만 지하 200m에서 300m 정도의 깊이의 천공, 즉 구멍을 뚫어야 해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공사 시간도 깁니다. 초기 투자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지열을 운영할 때마다 열 생산을 할 때마다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열 냉난방이 도입되면 화석연료에 비해 에너지 비용을 약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 상인분들의 관리비가 이제 절감이 되니까 한 20% 정도 절감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호응을 해주셨고요. 2030년까지 지열 1기가와트 보급 시 전기차 32만 3천여 대를 보급하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열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조금 생소한 감이 있을 수 있는데 냉난방에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이제 적합한 방식입니다. 처음에 투자비가 좀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향후에 서울시가 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또 이제 관리 비용이 적게 나오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사실 서울시청 청사에도 지열이 2012년 약 10년 전부터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영상에서 많이 나온 가락시장도 이미 냉난방의 29.2%, 약 30%를 지열로 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락시장에는 오는 2027년까지 지열 홍보관이 건립됩니다. 지열 냉난방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는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시는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사례 발굴 등 대시민 홍보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해서 이제 많은 전력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겠죠. 환경에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활용에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밀착 취재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주영 기자였습니다.